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윤병수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편견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여기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의 도전장을 내민 이야기, 그 길에 이창훈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근무하는 이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예. 예, 뭔가 평가가 들어가고요, 관리가 들어가고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냉철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3년, 작게는 3년, 네. 길게는 10년 이후에 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이 뭔지를 발굴을 하고요. 예, 그런 발굴된 기술들을 그러면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예. 어느 쪽이 개발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예. 선택을 합니다. 연간 1조 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지원된 기술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예.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 네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또 어떤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고 그걸 또 평가하시는 직업 아니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기술 창업 어떤 그 전문 MC로서 저는 어떤 기술을 또 연구하면 좀 좋을 것 같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잘하는 것 같고 네. 재미있어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애들이 예, 꿈꾸는 미래 직업이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쪽에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예.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요. 야, 저를 또 이렇게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예. 마침 또 애기 아빠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책임을 갖고 또 기술 창업에 또 전문 MC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차가운 심장을 지닌 우리 멘토님의 공세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베일 속에 가려진 수상한 그녀. 오늘의 디데이입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최종 보스의 위험한 명령이 떨어졌다. 예, 맞습니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한 움직임. 긴급 소집된 요원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다. 다들 각오는 다 되어 있으시죠? 준비는요? 단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죠. 누가 싸워서 번 20억이 아닙니까? 불과의 전쟁에서 쟁취한 버금 20억 원. 살인적인 더위도 아찔한 위험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불에 맞서 사생결단을 결심한 불굴의 요원들. 제대로 불을 질러봅시다. 강단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네, 우리가 또 영상을 만났는데요. 야, 뭔가 불과 사생결단을 내는 사람들. 예, 그리고 최종 보스 한마디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굉장히 당차고 젊은 여성 CEO란 말이에요. 어떤 걸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건축이라는 분야가 예.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산업입니다. 네. 보수적인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새롭게 적용하겠는데 굉장히 저항감이 심한 네. 그런 쪽이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건설 쪽은 남자분들이 대부분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예. 이런 쪽에서 여성 CEO가 또 이제 그렇죠. 젊은 여성 CEO가 예.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재미있는 네. 아이템이 될 것 일단 같습니다. 호감이 굉장히 가고요. 예. 목장갑이 나오고 그렇죠. 뭐 토치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이란 말이에요.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최종병기 그녀 이승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사 셀버드 대표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최종병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네, 저희 회사는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네.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입니다. 건축용으로 네, 불에 안 타요. 네, 불에 타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불에 안 타요, 진짜로? 예, 일반 스티로폼을 만드는 공정에서 네. 그 자그마한 비드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이
블럭이라는 이 성형을 해서 블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저희 회사는 이 블럭을 만들기 전에 성형하기 전에 이 비드 하나하나에다가 불에 타지 않는 그 난연액을 하나하나씩 코팅을 하고 성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에 노출 시에는 이 원자재 스티로폼은 타지만 이 난연액들이 구조체를 이룬 상태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게 지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난 비드란 말도 살다 처음 들어봤고 난연액도 살다 처음 들어봤는데 화학 전공이신가요? 아닙니다. 경영하고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정치. 뜬금없습니다. 그렇죠. 정치의 스티로폼이라니요. 예. 그러게요. 자,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발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창조 오디션 최고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오디션을 보셨나 보죠? 네. 자, 그리고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입니다. 안전산업 오디션 많이 보셨네요. 대상입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15년에 2명의 직원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24명의 직원들과 함께 12배 성장하셨네요. 네,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 현재 일본이랑도 수출 계약을 맺고 지금 우즈벡에도 이제 제2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 예. 중에 있습니다. 우즈벡까지 가셨어요. 네. 진짜 억소리 나고 똑소리 나십니다. 자, 안전성을 담보로 한 건축자재 우리 또 멘토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기술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건축 네. 자재로서는 단열재도 있을 거고 난연재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위급 반상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품질의 안전성이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이제 불에 안 타게만 한 게 아니고 스티로폼에서 나오는 이제 유독성 이제 가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이제 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제품은 이제 불에 태웠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난연액이 그 유독가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험 기간에서 진행하는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 이제 쥐들을 테스트했을 때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버티게끔 불 태웠을 때 해주는 역할로 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일반 스티로폼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마우스. 예. 자, 이 또 얼마나 유망한 사업인지 시장의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관련 법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이나 제도들이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장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시장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타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전거 타고 왔어? 네. 야, 너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자전거 타고 이러면 너 뼈 사가. 자전거 타지 마. 아, 뼈 삭는다니 언제적 개그예요? 뭐 개그야. 아니야, 진짜. 야, 자전거 위험해. 야, 자전거 타지 마. 알았어? 야, 그리고 너 뭐 가르마 이게 뭐니?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5대5 가르마. 야, 어디서 이걸 유행시켰어? 이게 얼마나 유행인데. 야, 가르마 타지 마. 타지 마. 왜 그래? 야, 이상하잖아. 가르마 타지 마. 선배, 내가 이거 선배 날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시라고 이거 준비했어요. 이게 뭔데? 이거 미숫가루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가 탔어? 네, 제가 그래? 탔어요. 진짜? 시원하게 드세요. 왜요? 야, 잘 만들었는데? 야, 미숫가루가 달달해야지. 내가 소금 넣었지? 당연하죠. 설탕 안 넣고. 소금 넣죠. 야, 뭐라고? 가르마 타지 마, 미숫가루 타지 마, 자전거 타지 마. 타지 마. 선배 오늘따라 왜 자꾸 타지마 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 왜요? 타지 않는 제품을 개발한 대표님이 계셔. 에이, 거짓말. 어떻게 타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타지 마. 미안하다. 아니에요. 민망하다. 가자. 예. 가자. 타지 않는 아니, 제품을 개발한 대표님이 계셔. 진짜 있다고요? 그래서 타지 마. 야, 자전거 타고 가야 되니? 네,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야, 이거 타고 가야 돼? 네, 타실래요?
타자. 타실래요? 이건 타자. 제가 오늘 어. 태워드릴게요. 그 대표님이 있잖아. 네, 이거 들어봐. 그래. 그 대표님 있잖아. 네. 올 여름에 휴가를 네. 타지 마할로 갔다 왔어. 진짜요? 저기. 아니 타지마할이 어디 있어요? 네, 드디어 우리 또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와, 여기 왜 이렇게 커?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생산부터 품질 관리 공간까지 갖춘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와, 여기 굉장히 넓어서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대표님? 네. 네네. 이렇게 또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그 타지 않는 네. 스티로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제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제가 이렇게 친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믿기가 어려워요. 스티로폼이 불에 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비록 스티로폼은 타지 않겠지만 제가 걸어오면서 네. 내 얼굴이 다 탔어요. 불타오르네. 빨리 들어가실까요? 빨리 들어가시죠. 네. 예. 창업 노하우를 찾아 나선 현프로.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자, 들어가시죠. 네. 여기 뭐 들어오자마자 이제 포토존이 이렇게 탁 있고 회식 자리 뭐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겁니까? 네, 저희 회사 예. 직원들. 여기가 함께하는 우리 또 패밀리. 네, 저희 회사 직원들. 우리 또 사실 이게 굉장히 대표이사님께서 네. 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진짜 우리 그 아버님 같은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정말 사람 경영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좀 사람을 좀 예. 더 중심적으로 좀 저기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를 이렇게 환영을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기립으로 환영을 해주시네요. 네.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뭐 한 것도 앉으시면 잘 안 없는데. 보이거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문화네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예. 자, 가시죠. 여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이제 여기 대표님 방?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가 또 대표님의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 뭐 CCTV가 네. 이거 엄청 크죠? 뭔가 이거 뭐 다 이렇게 대표실에서 네.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아니고요. 직원들은 저희에게 보이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 사무동이 아까 공장동 다음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외부 손님이 들어오신다거나 이제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는 거고요. 네네. 예, 이제 작업대에서 나오는 장면들, 제품들 이런 네.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감시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네. 어떤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다음에- 파악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걸어오는 모습을 오셨을 또 때. 보신 네, 거예요? 보고 바로 나갔죠. 외부 손님이 오는 네, 걸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철저하네요. 예.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저기 제품들이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저쪽으로 이제 저 가시면 11번 캠 네, 맞습니다. 11번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네. 할까요? 네. 거기 가면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갈까요? 네, 예, 예. 가십시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요. 가시죠. 네. 와, 진짜 뭐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스티로폼이 많은 곳은 처음입니다. 이거 그냥 근데 네. 이 스티로폼을 보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제품들은 네네. 그 건물의 예. 외벽에 이제 단열재로 붙여져요. 네, 그래서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마감재로 이미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네. 건물 외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공장 같은 곳에 이 음.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이 철판 사이에 다 이런 단열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일반 분들은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예. 여기 뭐 보니까 네.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보기에는 네. 그냥 스티로폼일 뿐인데 네. 무슨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죠. 약간 조금 누리끼리한 것들?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화학 처리를 한번 한 거예요. 예. 코팅 처리를 해서 불에 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색깔이 조금 이렇게 다른 거고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불에 태웠을 때 예. 불에 타지 않게끔 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해보셔야죠.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게 뭐 불로 태워지는지 뭐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나요? 그렇죠. 가죠. 네. 예,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수화기를 왜 가시죠. 챙기세요? 네.
불 내려고? 아, 네. 예?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면. 네. 예예. 아 뭔가 불안한데요. 저 불을 낼 거기 때문에. 불을 내서 네, 자 여기 보여드리려고. 어떤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네. 그냥 그 하얀색 스티로폼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제품입니다. 아, 불에 안 예. 타는 스티로폼이고요. 예예. 아 네. 좀 비교하는 모습을. 네, 맞습니다. 실험에 또 함께 예 우리 저기 예. 저희 차장님. 아 차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십니다. 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송석규 차장. 자 여기에서 딱 검증이 나거든요. 저는 매의 눈입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뭐 이렇게 다시 찍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방에 한 방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 보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보는 테스트. 과연 두 스티로폼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 이때 구멍이 뚫린 일반 스티로폼. 5초가 지나자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일반 스티로폼. 반면 시간이 지나도 형체를 유지하는 준불연 스티로폼. 야, 직접 이게 확인해 뭐- 나선 현 프로. 야 보십시오. 전혀 뒤에도 끄떡이 없어요. 네. 여기 하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예. 앞뒤 빵이 났죠. 네. 앞뒤로 그냥. 네. 야 완벽하게 타버리고. 네. 야 뒤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요 옆을 맞습니다. 옆을 네. 보셔도 단지 색깔만 걸릴 뿐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불연 스티로폼이 불을 만나면 벌집 모양의 탄소층 구조를 형성. 유해가스를 막아주고 일정 시간 형태를 유지하는데요. 야 이건 일반 스티로폼이잖아요. 네. 참 이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냥 구멍이 빵 뚫리고. 이제 예. 증명이 되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믿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말로 듣는 것보다 정말 한번 보는 게 낫다고 네. 확실하게 봤습니다. 네. 예.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해서 네. 궁금하긴 하네요. 예, 네.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또 한번 눈으로 확인을 네. 하러 또 가볼까요? 보러 가실까요? 예,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또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 예, 가시죠. 자, 이제 저희가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 제조 공정을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실험에 또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제가 눈으로 잘 봤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예, 일반 여기가 이제 발포 공정이라고 합니다. 예. 스티로폼이 처음 만들어지는 공정이고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송석규 차장. 레진이라고 하는 예. 일반 스티로폼과 똑같은 원료입니다. 이거 소금 아닌가요? 예, 이걸 이제 뻥튀기식으로 예. 스팀으로 뻥 튀겨서 일반 스티로폼 알갱이 비드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굵은 소금보다 더 작은 비드를 팽창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스티로폼 제조 과정과 같은데요. 준불연 스티로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난연제 코팅 작업. 비드 알갱이 하나하나에 불에 타지 않은 소재로 코팅을 해주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마지막 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모든 공정의 마지막으로요. 네. 찜처럼 찧어가지고 이렇게 덩이 블럭으로 성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성형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성형을 시켰네요, 이렇게. 예, 예.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업을 잘해서 잘 파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업 회의가 있어서 네. 지금 회의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또 뭐 이걸 또 만나러 갑니까? 네, 지금 협력 업체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 좀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영업 쪽으로 가실까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대표의 하루. 협력사와의 어떤 미팅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그냥 참관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제품이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매력다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단열재 위에 메쉬로 해서 마감을 해서 이렇게 고객들이 외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이런 샘플이 굉장히 큰 어떤 영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윈윈 전략. 준불연 스티로폼과 마감재를 따로 선택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협력사에서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제품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료들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 같이 좀 영업
힘차게 뛰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예, 같이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예, 굉장히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만큼 자, 저는 이만 또 인사드리고 예,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멀어요. 그래서 멀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가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잘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저는 또 하루를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어떤 그 화재에도 어떤 걸 막아주는 스티로폼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막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골키퍼처럼 이렇게 다 막아내시고요. 자,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이니만큼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이 타지 않더라도 대표님의 열정만큼은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와, 진짜 내가 타겠다 오늘. 예, 야, 햇빛이 장난 아니네요. 네,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 네, 이렇게 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불에 안 탑니다. 안 타요. 저는 가기 전까지는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 탈까? 솔직히 못 믿었어요. 야, 근데 안 타요. 예, 멘토님께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안 타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보다 좀 더 특이하게 좀 다가왔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가면 그 직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 목소리 볼륨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 자, 리모컨으로 예, 자부심이 좀 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보기가 좋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들이 나가면, 그다음에 제품을 나가면, 그다음에 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네. 만족이 굉장히 중요시한데요. 그로 인해서 직원을 만족시켜야 그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감정 노동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제조업이란 게 이렇잖아요. 머릿속에 늘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아이디어를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화시켜서 만드는 게 제조업인데 사실 이런 걸 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 이 건축용으로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방화 셔틀을 제조하시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예. 제가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방화 셔터랑 관련된 이제 방화벽을 개발하면서 네. 이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회 나가면 대박 나겠다 해서 나갔는데 예.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이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나서 방화벽에 대한 관심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제 건축용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걸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예. 건축용 단열재로 이제 지금의 제품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셨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공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개발하는 제품 개발도 뭐 힘드셨겠지만 이게 또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초반에 이제 그 공장을 설립하기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금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공장은 설립이 됐는데 저하고 이제 직원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안정화시키기까지 거의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공장을 차리죠. 예. 저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너무 반대인데요. 네, 예. 우선 시장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우선 먼저 만들자,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적응해 가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익혀가면서 예.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 시장의 네. 반응은 어땠고, 그러니까 네. 경쟁이 좀 극심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았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당시 수요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공급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온다면은 결국 심한 경쟁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네. 그 저희가 제품이 모르니까 제품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예. 공장에 몰래 네네. 고객인 것처럼 많이 찾아와서 저희 이제 공장 내부도 많이 보고 가고 예. 제품의 이제 난연액들도 몰래 막 가져가려고 하고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솔직히 대처를 못했어요. 가고 나서 알았어요. 왔다가 이제 가시고 나서 누가 왔다 갔다라는 거를 예.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세웠죠. 공장에는 함부로 이제 누구든지 방문하지 못하게 어쩔 수 없지만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실제 고객들도 있긴 한데 네.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저희 걸 지키기 전에는 예. 그걸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저희 거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왔을 때 질문들을 하잖아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 예. 배워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의 다 협업자들이 됐어요. 동력자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제품이 더 좋아져. 네네네. 오히려 그 기술자들이 예. 지금의 저희 이제 거의 멘토식으로 예. 문제 멘토식으로 지금 계세요. 네네. 예, 아니, 그래서 옆에 좀- 바라보는데 네. 눈빛에 당당함이 있네. 네. 근데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 그 어떤 그 대표님의 정말 타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들 예, 지금 강연을 통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예, 그 뜨거운 도전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제품으로 안정과 편안함을 드리는 주식회사 쉘보드 대표 이승입니다. 저희 회사는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여자들은 하기 쉽지 않다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장에는 통상적으로 관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거스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직접 영업을 한다든지 파트너사들이나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속인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저희의 정직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저는 많은 실수도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했을 때 결국 그것들이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아 현재는 저희 제품 이름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배웠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화 셔터를 제조하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람이 부족하여 결국 가족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제가 했어야 됐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제가 스스로 배워서 무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 건설 현장의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외에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방화 셔터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다가 지금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방화벽을 개발하고 전시회를 나갔는데 저희는 그 제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시장의 상황은 많은 화재로 인해서 건축용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품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제품을 가지고 나와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직원과 함께 공장을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공장 설립하는 과정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배웠던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빚을 지고 공장을 먼저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조사를 하고 난 후 굉장히 확신에 차서 공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제품을 먼저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나오면 굉장히 늦을 거란 생각에 저는 공장을 지으면서 제품 개발에 같이 돌입하자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을 지으려니 자금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많은 은행들, 중진공, 신보, 기보에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한 은행에서 기술금융으로 인정받아서 자금을 받고
결국 빚지고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저와 저희 직원들은 이런 공정에 관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저희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제품을 찾는 고객들에게 선급금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신뢰해주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선급금의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빚지고 공장을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장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장 설립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자금 확보가 돼 있지 않는 한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먼저 지려고 하시는데 제조업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깊고 정확한 시장 조사, 그다음에 시제품 판매, 고객들의 반응, 충분한 자금 확보 후에 공장을 지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굴해지지 말라입니다. 저희는 어떤 고객들 간에 매입처건 매출처건 저희의 고객들이건 저희 파트너 사이건 똑같이 대화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업에는 통상적으로 이 가불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하고 자기 제품보다는 먼저 사람에게 먼저 집중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로열티를 높이면 직원들이 비교 없는 자긍심,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 인맥이 저희 직원들의 인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난 분들 중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 회사에 초빙해서 강연도 하게 하고 교육도 하게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쳇바퀴처럼 일하는 것이 아닌 배우고 성장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가는 느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가인지 경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인재,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지식으로 교육시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것, 고객에게 저희가 만든 가치를 돌려주는 경영인데요. 저희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도 저희의 가치들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일본 바이어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 직원들의 친절함과 인사성을 보고 저희 제품의 기술 이외에 이 사람을 보고 저희 회사와 꼭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 결국엔 이것이 계약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한 후에 저희 직원들을 보고 이 제품을 꼭 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객 가치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고 저희 최선을 다하면 고객들도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배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쟁사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것을 피해서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저희 제품을 많이 찾으면서 요청하였던 것이 경쟁사 제품들과의 비교, 또 경쟁사 제품들의 단점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제공하지 않았고 저희의 영업 방식은 경쟁사 제품들의 장점들을 나열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회사의 특장점들을 같이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영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영업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굳이 경쟁사 제품의 나쁜 점과 저희 회사의 좋은 점을 비교해봤자 결국은 어차피 고객들이 알아갈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의 장점에만 집중하면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정직입니다. 사람 관계건 기업 간의 관계건 신뢰가 기본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밑바탕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느려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여자라서 건축업은 안 돼. 어려서 할 수 없어. 원칙대로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했던 저의 그 단점들이 현재 저희 회사를 지탱하게 해준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정직을 무기로 삼으면 어느 분야에서건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빚지지 마라. 중요합니다. 빚지면 안 네,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굴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정말 창업에 필요한 실전 팁을 주셨는데,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강연을 들으셨나요? 정정당당하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경영 철학을 유지하기가 예,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지켜놓은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예, 앞으로도 힘든 상황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존심이랄까 경영 철학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네네, 도덕적인 모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경영을 하기 위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이 철학이 또 바뀌면 안 되고요. 네, 그럼요. 너무 힘이 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 되죠. 예.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알리는 적극적인 좀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만 네. 집중을 했는데 예. 감사하게도 이걸 고객들의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 됐어요. 마우스가 마우스. 네, 그래서 쥐가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쥐가 하는데 정말- 입이 여러 마우스.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예. 그래서 어디 통해서 연락을 했다. 어디 네. 통해서 연락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 쪽에 이제 계속 메일을 보내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 방문해 주시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많이 됐어요. 예. 해외 쪽은 제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소문 통해서 예.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고객이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늘 스타트업은 어려워요. 초반에 힘든데 그 어떤 자금 위기가 있었을 때 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네. 뭐 이런 편견에도 맞서 싸우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수출을 했다라는 네네. 이제 이 점이 예. 좀 사람들한테 많이 좀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 네. 이 수출을 진행한 게 조금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웃깁니까? 네. 분위기 전환 살짝 필요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해외 쪽에 계속 연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기업에서 이 제품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고 저희 한국을 찾아준 거예요. 네네. 근데 메일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솔직히 믿지 못했어요. 왜 한국까지 올까? 돈을 들여서 네.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만났는데 예. 제가 표정 관리가 되게 안 됐나 봐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적어 보이고 네. 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이 회사가 자기네 회사를 다 보여줬어요. 재무제표부터 시작해 싹 다 보여줬어요. 예. 그 관련 이제 예. 자기네 레퍼런스부터 다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저희 작년에 수출했던 그 기업인데 예.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건방지게 예. 그렇게 이제 대했던 거죠. 미국 예. 지사장이세요. 예.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는데 예. 그분 나중에 계약하고 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처음에 너무 많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더 보여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예. 네. 그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 거지 사실은. 나를 못 믿고 나한테 설마 올까? 근데 이건 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네. 나를 먼저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좀 그러긴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 예. 회장님까지 모시고 와서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매출이 국내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이 조금 괜찮나 보다. 예. 더 이제 이게 인식이 확 더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걸 이제 막 기사들이 네네. 막 나갔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디 나라라고요? 미국이요. 미국. 예. 영어로 네.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땡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창업 기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잭팟이라고 하거든요. 네. 큰 거래를 한번 통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신뢰가 쌓여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운 좋게 좀 빨리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선은 그 초기에 관계를 맺는 기업들하고 신뢰를 되게 쌓는 데 집중을 해서 네.
초기에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네. 한다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멘토님들이 빠른 성장을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업종별로 약간 성장 속도에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걸 매년 선정을 하는데요. 네네. 그쪽에 보면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 외부 투자를 받은 그 금액으로 기준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이상이 되면 네.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근데 그 유니콘 기업들의 대부분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예. IT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네. 이처럼 성장을 빨리 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빚내서 공장을 미리 짓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것 같고요. 네. 좀 느리더라도 멀리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좀 네. 더 지혜롭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은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네,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렇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심장이 뜨거운 청춘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창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된다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양산하기까지 걸리는 멀고도 험난한 길. 때문에 데스밸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초기 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들 하지. 하지만 데스밸리를 건넌 후에는 다윈의 바다라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렵게 신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이번엔 시장의 선택이라는 어려움과 싸워야 하지. 전문가들은 다윈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그렇다면 뜨거운 열정을 지닌 창업 기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작은 부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실패 원인은 바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리 좋은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해. 반면 놀라운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소비자의 욕구에 응답한다면 시장의 선택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 결국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한 기업만이 다윈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뜻이겠지. 지구상에 실지 않는 지명으로 붙여진 무시무시한 위험의 징후들. 하지만 좌절하지는 마. 소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언젠간 반드시 바다 건너편의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죽음의 계곡을 건넌 후에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또 건너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다윈의 바다를 또 건너야 돼요. 이 다윈의 바다 이겨내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우선 다윈의 바다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예. 호주 북부 해변에 있는데요. 네네. 그 해변에 가면 악어떼, 해파리떼가 득실득실해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다윈의 바다를 건너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비유하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다윈의 바다라는 거 수많은 경쟁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기술이나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시장의 선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네.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현재까지는 저희는 이제 건축용 단열재로만 생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찾아왔어요. 저희 쉘보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저희는 솔직히 좋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자금 들이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조선업에 들어가는 다른 자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는 벽체를 따로 만든다든지 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저희랑 거래했던 그 기업들이 그거를 만들어 와서 저희랑 지금 협업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이런 제품들을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다시 만들어내서 시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죠. 예. 예전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 시장 1위를 한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 뜯어보면 그 안에 부품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수익은
그러니까 제품은 우리가 팔지만 수익은 해외 어떤 부품 업체들이 가져간다라는 비난이 많았어요. 네. 근데 쉘보드는 반대로 지금 핵심 부품을 판매하시는 네.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인증하고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신용 중소기업이다. 그다음에 녹색 기술 제품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획득을 하셔가지고 네. 세대 혜택도 좀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해외 진출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도 좀 받으시고 이런 것도 좀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계별로 또 가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안전하게 차근차근 내일로 향해서 우리가 또 네. 비상하고 있는데요. 네. 공식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준불연 스티로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식상한 대답이긴 한데 뭐 넘어지면 일어나죠. 네,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저희 회사는 솔직히 창업 후부터 그냥 매 순간이 계속 넘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직도 살아있어? 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아직도 제품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하도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불감증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저희가 이제 조금 생명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저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저는 오뚜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오뚜기 정신입니다. 3분이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우리 딱, 네. 자 먹고 힘내자 할 수 있는 꼭 겁니다. 회식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지금 한 가지 제품으로 이제 건축 시장에 들어섰는데 저희는 저희 제품과 이제 비슷한 건축 자재를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건축 시장을 넓혀가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인복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찾아오세요. 예. 근데 무슨 대표님들이냐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예. 만드시고 시장에 못 내보내신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냥 이제 정말 그냥 한탄하러 오시는 거세요. 근데 제품 너무 좋은데 평생을 기술에만 집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좀 유통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로 좀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처럼 또 뜨거운 심장과 목마름으로 정말 세계를 호령할 여성 CEO의 탄생을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약점을 무기 삼아 정직하게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솔직한 모습에 언젠간 세상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테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무조건적인 시작보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시작보다 굉장히 돌다리 또 두드려보고 건너라듯이 좀 많이 투자도 많이 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제 사업을 그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직원들, 또 고객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 파트너사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